네, 안녕하세요. 서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에는 우리가 그 장음으로 발음된 히읗이라고 하는 그 발음되는 혀스, 혓, 혓이라는 그 기본 문자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네, 이것을 우리는 이제 히읗이라고 배웠는데 이 부분은 어 우리가 늘상 생활에 사용하는 발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히읗이라고 하는 것은 장음으로 늘어뜨려 놓은 것이고, 이것을 단음으로 조선 단음으로 하면 히랑 으을 동시에 발음하면 이게 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어 전라도 또는 충청도 사투리에 그렇게 그렇게 하라, 행하라, 행시를 취하라라는 그 의미로 해서 혀 뭘 했다 했을 때 혀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대는 이 발음이 우리가 기본 문자 구조로 알고 있는 이 본 발음은 아마 흐라고 발음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휴가 그전에는 흐 이렇게 발음을 하셨을 거라고 추측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라고 배워온 기억이 그럼 과연 무엇인가?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게 우리 실상 그 생활에 기억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한 적도 없고, 그리고 지금도 늘상 생활에 사용되어지지도 않지만, 이것을 어떻게 우리 문자를 배울 때 기본 문자의 발음이라고 배웠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겸 이 기억의 어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여기에 보면은 국어 사전이 있습니다. 낫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낫, 기억자 모양으로 생긴 낫을 놓고도 기억자를 모른다는 뜻으로 사람이 글자를 모르거나 아주 무식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선의 발음은 기본 문자 구조의 단음은 이거는 우리가 훈민정음이라고 알고 있는 그 해설에도 뭐라고 돼 있냐면은 만약에 군이면은 여기에 초성의 발음 첫 번째 시작되는 그 발음과 같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구우운, 구군, 구우운. 그럼 이 발음이 그예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기본 상식적인 그예요. 그러면 이 어원은 뭐냐? 이 기본 문자에 우리 조선 조상님께서 여기에 담아 놓고 기록해 놓으신, 새겨 넣어 주신 그 어원은 그냥 그예요, 그. 그러면 그가 뭐냐? 긋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게 뭐냐면 낫을 나무를 낭구를 해러 가서
가지를 치거나 이런 걸 이걸 긋는다고 찍어 내리는 것을 긋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을 때 기역자로 된 그 곡괭이로 땅을 찍어서 꺾어 내려서 찍어서 긋는 것, 부직갱이로 땅을 쭉 긋는 것, 그리고 우리가 자를 대고 선을 긋는 것. 이것은 농사를 지을 때 밭고랑을 파는 것도 이것도 긋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씨를 넣기 위한 목적으로 긋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기역이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발음상. 근데 이거를 늘상 생활에 사용하는 발음이 아니에요. 기역이라고 하면 이거 아무도 모릅니다. 의미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조선말씨 단음으로 하면 기도 발음해야 되고 역도 발음해야 되고, 그러면 이게 기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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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러면 발음상 그어서 여는 이게 머리에 집어넣다, 아이가 어머니 자식궁전에 들어서다 뭘 넣는다는 뜻이거든요. 여라고 하는 거는 전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씨를 그어서 넣어서 다시 긋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이게 뭐냐? 하늘에서 내려지는 해와 달의 해의 씨앗을 달이 다시 받아서 이 세상에, 이 터에, 이 지구에 다시 그어 심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상장이나 표창장을 받으면은 여기에 이렇게 봉황새가 돼 있던, 이렇게 새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아니면 여기에 어떤 꽃 모양이 돼 있든가 해서 이 문양이 꼭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새라고 하는 거는 이게 새라고 하는 건 이게, 야, 너 이게 문틈에 그 새가 벌어졌어. 틈새가 벌어졌어. 틈에, 그리고 이제 거기서 타임이라고 하는 이제 잉글리시가 발음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게는 사이예요. 우리 친구 사이, 우리 사이, 너와 나 중간에 그 사이, 그 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의 씨앗을 받아서 이 땅에 내리는 전령사라고 우리 조선의 조상님들은 새를 그렇게 의미를 부여를 해서 나르는 조류, 달기, 이런 새들 조류의 이름을 새라고 명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사라고 하는 거는 요게 일사자도 되고, 요게 이제 우리가 뭐 총을 쏘다 할 때 할 때 이게 거친 발음, 댄 발음,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라고 하는 거는 일을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해서 있어진다, 있는다는 뜻입니다. 새는 정신을 이 땅에 있어주는 매개체적인 전령사가
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모든 동물이나 이 동식물들은 다 이러한 그 권한을 부여받았어요. 그래서 생명의 씨앗이 잉태될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거나 아니면 본인이 거기에 개입되어서 씨를 받아서 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은 그 밥상머리에 이렇게 앉아요. 그러면 이제 위쪽은 이제 아버님이 앉고 보통 거기에 이제 이렇게 둘러져서 이제 어머니 앉으시고 뭐 자식들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꼭 요 모서리 부분에 앉게 되면은 복달아난다고 혼났다고요. 머리도 그냥 꿀밤도 주시는 경우도 있고 엄청 무섭게 혼났다고요. 여기 모서리는 자식들이 앉으면 절대 안 되는 곳이에요. 왜? 우리가 종교적으로 식사하기 전에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거를 수천 년 또는 이게 수만 년이 될지 우리 조선인들은 이게 원조예요. 우리는 우리가 식사를 하기 전에 조상신이 내려와서 같이 식사를 한다고 믿었던 천손의 민족입니다. 그래서 요 모서리에 좀 전에 얘기했지만 요 모서리가 있는 꼭집전 부분, 이 모서리는 그러니까 생명이 정신 또 영혼, 영, 이 영이 내려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조상신이 내려지기 때문에 좋은 기운 또 이런 그 생명, 이 정신이 내려지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앉으면 혼났다고요. 이거는 아버님들은 이 의미를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윗대서부터 어르신들이 이렇게 행해 오셨기 때문에 이게 수천 년 그 이상부터 전부터 존재해서 이러한 예법이 지금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태어난 젊은 친구들은 이런 의미를 잘 모르실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 또 60 이상 이런 어르신들한테 여쭤보시면 대번에 이걸 아신다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러면 여기를 모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모서리라고 하는 그 용어도 파자를 하면 이게 그 씨앗 입자, 설입자가 내려지는 그 곳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요. 예. 그래서 모설이라고 하는 건 어머니가 씨앗을 내주는 곳을 뜻해요. 입구. 쉽게 얘기해서 나오는 문, 출구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 어원은 그 파자를 하면은요. 그래서 그러면은 발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되잖아요. 우리는 왜 이걸 기역이라고 했을까? 기역의 단음, 조선의 한민족 단음은 이게 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지역에 따라 좀 거칠게 얘기하면 이게 격이 아니라 격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은 일단 격이 됐던 뭐 격이 됐던 그러면 격이나 또는 격을 파자를 하면은 격그 뭐 또는 격그 이게 뭐냐면 발음이 비슷하면 의미도 같다라고 제가 그 전에 그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에 그렇게 그 정의를 내려드렸는데요. 발음이 비슷하면 의미도 같고 어원도 같아요. 어원은 어차피 다 같은 거죠. 하나죠.
저 생명이 내려짐을 의미하니까. 그래서 이게 뭐 꺾고 수평선, 지평선 아니면 이렇게 일자로 돼 있는 부분이 이렇게 휘어져서 꺾어진 거예요. 꺾고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요. 꺾고. 예. 그래서 이게 꺼라고 하는 게 꺾고 하면 이게 뭐냐면 이게 이렇게 찍어서 내려서 이렇게 내려쳐서 이렇게 긋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게요. 발음을 그거를 연구를 하시면은 그래서 이게 그 껴서 긋는다는 의미예요.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냥 발음만 들어봐도 아 이게 뭐예요? 이게 의미가 여기에 발음과 동시에 다 기록되어 있고 새겨져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기억이라고 하면은 모른다고요. 이게 도대체 뭔지. 그러면은 기억이라고 하는 것도 어차피 전 세계 모든 문자는 어원이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보세요. 기억이라고 하는 것도 기역. 그럼 파자 해보자고요. 긋는다 그랬죠? 그어서 이서. 그러면 그어서 있는 게 뭐예요? 정신을 여서 긋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쵸? 그러면 제가 파자에서 말씀드리니까 이게 이제 이해가 가시잖아요. 그쵸? 네. 근데 우리가 이게 기억하면 이거 모른다고요. 이걸 천자문으로 해서 풀이해놓은 것도 아니고 차라리 이거를 기억하면 기가 여기다 하늘 천 싸지 또는 따지 하면은 이 따지는 게 싸지는 게 지구나 씨앗이구나 또는 하늘이 천이구나. 왜 하늘이 천입니까? 같은 의미인데 이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혀시잖아요. 시옷이려고 혀서 싸는 일이, 예? 혀서 싸는 일이, 아니면 그냥 행해지는 일, 해의 일이 천이다. 하라고 하는 건 이게, 해를 뜻하는 겁니다. 행해짐, 너 그렇게 해. 그렇게 이게 같은 거예요, 다. 그래서, 늘은, 넣는 일을 늘이라고 해요. 늘 행복하세요.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늘상. 늘이는 게 이렇게 일하고 있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를 넣는 게 천이다. 우리가 개천에서 용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천막, 천장, 이 천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주로 두 가지 발음인데, 하나로 이 국문학자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거 하나의 그 음을 버려버리고 그냥 이걸로 그냥 기준 삼아서 그냥 가버린 거예요. 본인들이 뭐 발음하기 편해서 그런지 그저 음을 취해서 이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가 트랙터라고 안 그랬거든요. 추레라, 추럭 이랬다고요. 트럭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천자문도 티연자문이지 이거는 기재가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된 천자문 책을 보면은 티연자문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트여서 넣대는 거예요. 천은 어머니 양수를 뜻하기도 하고 하늘천도 돼요. 그 공간에 씨앗을 이게 씨앗을 넣는 게 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옷도 이걸 천으로 짓지 않습니까? 이 천은 뭐냐? 빛이 여기 내려지잖아요. 빛을 받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게요. 천장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왜 여기까지 왔지? 그 의미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를 소위 국문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전적 의미를 이렇게 정립을 해 놨는데 이거는 이제 전혀 어원이랑 상관없고 옛날 옛 어르신들 하시던 말씀을 그냥 그대로 해석해 놓은 겁니다. 직역으로요. 네. 왜? 그 어르신들도 윗대 조상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그게 말에 배 갖고 본인도 자식 낳고 자식이 답답하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만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뜻이라고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이제 설명을 해 드리고 이걸 읽어보면 얼마나 유치하고 여기에 참된 의미가 뭔지, 이게 그럼 정답이 50%입니까? 10%입니까? 20%입니까? 100%입니까? 다시 한번 제가 해석해 드린 부분을 보고 이거 읽어보시면 아마 유치하실 거예요. 이걸로 무슨 옛 선인들에 대한 정말 입체적으로 분석을 하셔서 용어 하나하나를 입체적으로 분석하셔서 이렇게 명명하신 건데, 이게 정말 수천 년이 흐르면서 이게 명명되는지도 알 수도 없는 건데 이렇게 가볍게 사전적 의미를 적어 놓냐 이거죠. 이런 의미를 알아야지 낯 넣고 기억자도 모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감히. 진짜 그거 하나 던져 놓고 너 이거 낫이 기억자랑 똑같이 새겼는데 이것도 몰라? 왜요? 그러면 곡괭이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고 하죠. 예? 도끼도 기억자로 생겼고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번 시간에는 기역이라고 하는 발음은 기역. 이거 외놈들 가르치던 발음입니다. 이거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요. 그냥 이거는 그입니다. 느, 두, 루, 무, 수. 이거 국문학자들 정의 내린 거 한번 보세요. 웃기죠? 이거 제가 기역, 니은이라고 잘못 배운 발음들, 이거 지금 자음으로 배웠는데 모음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예. 폐륜입니다. 부모님과 자식 그냥 바꿔치기 해버린 거예요. 이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간을 흙으로 빚었다고 한 오류를 맞게 만들기 위한 거짓으로 다 조작해 놓은 겁니다. 인간은 하늘에서 내려졌고 모든 생명체는 하늘에서 내려졌어요. 이게 종교의 관념이 이렇게 서양 종교라고 하는 그런 종교 자체의 원천도 조선인의 조상신을 믿는 데서부터 비롯돼서 서아시아로 퍼졌다가 이게 왜곡돼서 다시 들어온 건데, 이 서양 종교에 의해서 다 역사가 뒤집어진 겁니다. 왜? 신은 절대적이거든. 뭔지 아시죠? 어디 신이 내려오는 건데 인간이 어디 하늘에서 내려와. 니네 흙으로 빚어줬어. 땅에서 솟았지. 자음 모음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갖고요.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 문자가 그러면 거짓됐습니까? 우리 조상님이 이거를
수천 년, 1만 년 이전부터 이걸 사용해 오시면서 그때부터 이게 정립된 건데 그 후에 생겨난 서양 종교에 의해서 이거 완전 역사를 뒤바꿔 놓은 거죠. 그거를 아셔야 돼요. 인간은 흙으로 빚어진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졌다고요. 정신 자체가. 육체는 의미가 없어요. 거기에 입김을 불어 넣어줘야 되는데 그 기운, 그 생명은 하늘에서 내려진다고요. 우리 인간은 육체적인 삶을 살라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수양, 정신적인 업그레이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국민에 대한 반역을 저질러 놨냐면은 누, 두, 루, 무부서 해놓고 이 모음이 자음이 붙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금 이걸 모음으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 이, 유. 이게 붙지 않으면 발음이 안 된다고 독자적으로 문자를 칠할 수 없다고 해놨어요. 이게 가장 먼저 만들어진, 모음인데 무슨 말도 안 되는 헛소리하고 바람 피고 있어요, 이 사람들. 논리라고 하는 것은, 논에 이는 거예요. 논밭에 씨를 심는 행위, 씨앗이라고 그러죠? 이거 빼고, 씨앗을 심는 행위를 논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야 돼요. 분명히 내가 어제 열심히 해서 팥을 심었는데 거기에 콩이 나잖아요. 그러면 요게 홀씨 바람 타고 가서 다른 데 앉게 된 거예요. 바람 탄 거예요. 바람 피운 게 되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바람 핀다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여기에서 온 겁니다. 그건 비논리적인 거죠. 내가 콩을 심었으면 콩이 나야지 팥이 나면 안 되잖아요. 사실에 입각한 걸 논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음으로 잘못 알고 있는 누, 두, 루, 이거 혓, 이거 원래 고대음은 흐라 그랬죠? 그리고 이거는 그라고. 이게 모음인데, 모음은 독립적으로 사용했어요. 제일 먼저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발음을 정확하게 하고 의미를 더 부여해서 하늘에서 이런 행위가 이루어져서 신내림이 이루어져서 이 세상에 자식을 심는다는 의미로 추가된 게 자음, 지금 모음으로 잘못 가르치고 있는 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기억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격자무늬 할 때 격자무늬는 창문에도 있고, 우리 버버리 브랜드 체크무늬 있죠? 네. 그게, 모서리가 있는 부분, 꺾어진 문양이 있는 패턴, 이것을, 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번 시간에는, 우리가 기억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격에 대해서, 어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 우리가 제가 문자를 지칭하는 우리 고유 용어가 글씨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참 답답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은 이게 이 사람들이 조선인들인지 우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인지 글씨라고 국어사전 정해 놓고 쓴 글자의 모양이라고 적어 놨어요. 글씨는 한민족 고유의 문자를 지칭하는 용어이다라고 하면은 그게 정답이에요. 글씨는 문자를 뜻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쓴 글자의 모양이 뭡니까? 글씨체죠, 체. 글씨체를 글씨의 요 체가 이 모양을 뜻하는 거 아닙니까? 글씨체라고 하는 거지. 글씨는 이거 문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어, 은, 어, 글, 글, 글리시, 이건가요? 이거다. 그, 잉글리시라고 하는 것도, 이거는 애를 넣어서 그리스라는 뜻이에요. 애는 이거 정신 아닙니까? 그 단군조 때에 여러 그 도읍이 있었는데 그 중에 수도가 하나가 은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은이에요. 은에 정신을 그렸다는 뜻이에요. 그 수도를 왜 은이라고 할까요? 정신이 거기에 들어앉아서 보호되잖아요. 정신적 지주, 단군. 그래서 상나라로 전부 왜곡시켜 놓은 그 단군조, 그리고 단군조 중기의 기자조를 떼어다가 서양사로 취해버리고, 그리고 북쪽 만리장성길 북쪽을 한에서 따르블리에서 훈이라고 해서 서양사로 취했고, 이게 서양사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식민지 시대에 만주 제국을 그 윗대 역사를 위만조선으로 심어버리고 한반도 이쪽 우리 조선인들이 이제 밀려와서 살았는데 여기를 기자조선이라고 또 해놓고요. 그리고 또 이것도 기자조선이 가설이고 진짜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가르쳐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중원의 농노들, 조선 농노들은 이게 나중에 반란군이 되는데 인민해방군이 되고, 이 사람들은 이걸 주나라라고 왜곡시켰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벌써 서양의 용어 자체가 단어가 입증을 시켜줘요. 글씨라고 하는 것은 문자를 지칭하는 조선 고유의 용어다. 말어 넣시 말시, 정신을 말어 넣시, 말어 놓으니까 그걸 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에다 놓대는 거 아니에요. 그거 뭐예요? 그어서 그 넣시, 이게 그릇이에요. 한짝입니다, 이게. 언어와 문자라고 하듯이 원래 언어와 언자예요. 언자. 문자가 아니에요. 짝짝이 저르고 그걸 국문학자들이 그렇게 짜집게 해놓고 바보들입니다. 바보들. 실록에도 보면 언자라고 돼 있죠. 그 문자를 뜻하는 거예요. 얹은 게 언자지. 예? 정신을 얹어 넣은 게 얹어 넣었으니까 그걸 언자라고 하는 거라고요. 언어를 거기에다 놓으니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